안녕하세요. 느알 유튜브 타로 강의 이하늘입니다. 이번 영상은 가명 한윤선님의 전생체험인데요. 부부 전생체험이 아니고 자녀, 즉 자신의 딸하고 나의 전생체험, 그래서 엄마와 딸의 모녀지간의 전생체험을 이렇게 켈틱 크로스의 구조를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1번과 2번 카드는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 3번 카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3번 카드는 바로 전생에 두 모녀가 어떻게 만났느냐 하는 그 첫 카드죠. 이 카드를 보는 순간, 아, 포로구나. 그런데 이제 막 포로에서 해방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일제강점기, 그것도 패전 선언을 하기 바로 직전에 만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로 보면은 대부분 조선인들 중에서 기술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도자기를 잘 빚는 도공들은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착취하기 위해서 그 기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많은 도공들을 일본으로 데리고 갔거든요. 그리고 노래 잘하는 사람, 창 잘하는 사람, 글 잘 쓰는 사람, 기타 등등 일꾼이라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주꾼도 다 잡아가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예로서 부리려고 조선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갔거든요. 그게 이제 강제 징용의 개념으로서 포로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포로 생활로서 일본에 잡혀간 형국이야. 근데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은 패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그치. 패망을 했으면 이제 더 이상 또 포로는 아니야. 그럼 본국으로 송환돼서 귀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귀환하지 못하고 많은 조선인들이 그냥 일본에 많이 살았죠. 그래서 한인 1세, 2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어져 내려오는 건데 많은 대부분의 끌려갔던 포로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그 전투 상황 속에서 많이 죽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생진이라는 이름으로 이유 없이 학대받으면서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패망 소식이 막 전해져서 이제 포로가 더 이상 아닌 형국으로 풀려나면서 그들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다른 무리에 속해 있었겠지. 그래서 누구는 스승님 따라하고 누구는 딴 스승님 따라하고 누구는 다른 목적으로 많이 끌려왔는데 이제 풀어나게 된 거야. 그리고 그 당시 사건상 스승님도 죽고 지인도 죽고 아는 사람들도 무지 많이 죽었겠죠. 원폭 투하도 하고 폭탄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 둘이 만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각별했을까? 조선말을 쓰는 사람이고 낯선 이국 땅에서 핍박을 받는 서름받는 존재인데 그래도 나랑 피를 나눈 한민족이 같이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든든했을 거예요. 근데 둘이 똑같은 기술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뭘 하고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한 명은 소리꾼, 한 명은 마침 장구 치면서 옆에서 매니지먼트 해주는 고수꾼의 고수꾼으로 데리고 온 거였어요. 근데 스승님들은 다 죽었어. 이들은 굉장히 나이 어린 신분인데 이제 더 이상 기댈 어른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청년으로 가면서 어떤 불악이든 어떤 악극단이든 이렇게 조선인들만의 무리를 만들어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는 3명이 지금 보이지만 3명 이상으로 여러 멍들이 조선인들이 이렇게 뭉쳐서 활동을 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협력 관계로서 둘의 사이가 발전하게 돼요. 그리고 한 명은 여자였고 한 명은 남자로 태어나서 나중에는 이제 연인과 결혼의 관계로 넘어가는데요. 자, 1번 카드를 볼게요. 1번 카드는 임신한 카드잖아요. 그리고 재물이 많은 걸로 측정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재물이 많아 보이는 건 기본 성향일 뿐이지 즉 재주가 많았다라고 해석되지 실제로 돈이 많았다라고 해석은 들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인자한 측면도 있어요. 어머니로서의 모성애를 발휘하기 때문에 섬세함도 있는 거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가 있는 거냐면 자신만의 영역을 즉 재주가 남달라서 자신만의 어떤 무리를 악극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게 바로 1번 카드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나온 2번 카드가 역시 전생의 모습 중에서 정말 모든 선택들이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특히 조생진이라고 부르면서 비하와 그리고 모욕을 많이 당하는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현명한 판단, 그리고 올바른 판단, 그리고 계획력 있고 기획력을 갖춘 매니지먼트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했던 성향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카드를 봤을 때 두 분의 전생이 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전생에 있어서 고수꾼이에요. 장단 맞춰주는 사람. 그래서 딸이 노래를 너무 잘하는 소리꾼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재주를 돋보이기 위한 매니지먼트, 그리고 부락을 악극단을 형성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기획하는 거, 무대 연출을 만들어주는 사람, 그렇게 그런 형태로 고수, 장단 맞춰주는 사람으로서 남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엄마의 전생이 보여지고요. 딸은 소리꾼으로서 노래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러한 목적성을 갖고 악극단을 만들든 부락을 만들든 이렇게 조선인들끼리 모여있는 어떤 한 그룹의 소모임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재주가 남달랐어요. 이 카드가 보면 여러 가지 재주, 네 가지 재주를 정말 잘 받아들여서 기술이 더 나날이 발전한 거죠. 소리꾼이 더 득음을 하게 되고 기획력을 바탕으로 악극 형식으로 변하면서 소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동원했겠죠. 그래서 뮤지컬을 만들 정도로 그냥 단순한 창이 아니고 그런 능력으로 여러 가지 재주들이 꽃 피우면서 발현되는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창창한 성공 가도를 달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시대가 허락하질 않았죠. 조센진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조센진의 이름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 꿇고 일본 거상에게 말하자면 악단의 후원자면서 악단의 이사장급이겠죠. 그 이사장급의 일본 귀족 아래 무릎 꿇고 부탁인데 제가 악극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돈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귀족이 이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는 이 악극단이죠. 소위 말하면 이 악극단을 너무도 좋아해서 언제나 베풀어 주긴 합니다. 무대를 열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후원을 많이 해주게 되죠. 그리고 관객 수입을 완전히 독점해서 혼자만 배부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주긴 줬습니다. 그런데 약간 불평등 관계는 굉장히 있긴 있었어요. 불평등 관계에서 을의 입장으로 두 남녀가 엄마와 딸이 이렇게 무릎 꿇고 동냥하듯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악단 수준은 아닐 거예요. 거지처럼 동냥하는 모습은 있어도 그래도 이렇게 찬란하게 꼽힌 걸 보면 관객들이 이 사람들을 찾아왔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카드 역시 그러한 카드들이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전생에 있어서는 가분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악극단을 기획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판단하에 스스로의 역량으로 무대를 꾸미는 사람들, 그래서 젊은 예술가로서의 인생을 나름 그래도 살았구나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고국이었으면 대한민국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본 땅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을의 입장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마지막에 보여요. 자, 그럼 7번 카드로 넘어갈게요. 7번 카드는 내담자가 엄마였잖아요. 엄마 자신은 전생에 있어서 나를 뭘로 보느냐, 어떤 상태로 느끼느냐를 봤는데 뭘로 봤습니까? 연인 카드죠. 네, 사랑하는 사람과 그래도 한평생을 일본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포로의 결국은 운명이었을지언정 너와 나 둘이서 이렇게 인연 맺고 살았다는 거에 대한 내재된 무의식 속에서의 사랑 카드, 연인 카드로서의 아름다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두 사람은 연인으로서의 개념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 카드는 여자 입장에서의 연인 사랑일 수도 있어서 그러면 상대방이었던 남자는 어떤 개념이었을까 하고 또 봤어요. 여자와 남자의 서로 간의 생각들의 차이점을 보고 싶었는데 둘 다 비슷한 개념이었습니다.
혈통의 계보, 악극단의 계보, 그리고 피로 맺어진 가족 간의 형국으로서의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있다면 예술가잖아요. 그 예술성, 창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 그런 DNA 피의 흐름을 우리 아이들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피의 대물림 카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뭘 또 그리워하게 됩니까? 그쵸. 고국에 계신 두고 온 엄마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같이 들어있는 카드입니다. 늘 고국 땅에 묻히고 싶어요 라는 유언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으로 맺어졌으나 고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신의 피에, 조선인이란 피에 대한 자긍심, 그 전통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둘 사이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카드를 보면 주위의 시선을 볼게요. 주위에는 지금 박수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들을 젊은 예술가로서 그냥 길거리 악단이 아닌 수준으로 제가 얘기한 게, 여기서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 때문에 그래요. 그 둘의 조화가, 그 둘의 하모니가 너무 멋졌던 거지. 고수로서의 역할, 남편의 역할, 그리고 소리꾼으로서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너무 찰떡같이 잘하는 두 부부, 악극단이죠, 말하자면. 두 부부의 이 악극단에 아낌없는 환호성을 지르긴 했어요. 물론 나중에 조센진이라는 이름 하에 또 발길질을 했을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오르는 순간만큼은 다들 환호해주고 박수 쳐줬을 거며, 조선인들 사이에서 연합했던 그 불악이죠. 그 불악에서는 당연히 이 둘을 와, 성공했구나, 쟤네들처럼 해야겠구나, 롤 모델로 삼았을 만큼 굉장한 부러움을 받았을 거며 축하의 박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따라서 희망이 없었던 조센진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포로 생활했던 한인 교포들의 뭐가 됐을까요? 그쵸? 롤 모델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었다라고 보는 카드입니다. 그 다음 요 카드. 요 카드는 두려움 또는 희망이죠. 전생에 있어서 두 모녀가 원했던 건 부활이에요. 즉, 신분의 변화겠죠. 즉, 여기 포로 생활로 끌려오지 않고 고국에 돌아간다면 완전히 귀국, 귀환의 개념으로서 더 많은 것들을 펼칠 수가 있었단 말인데, 그걸 하지 못한 두려움과 그걸 하고 싶었던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그냥 여기서 일본에서 쭉 머무르는 생이 아니고 완전히 내 삶을 뒤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변화를 하고 싶어요. 그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슬픕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카드는 지금 현재 생에서의 딸 카드이기도 해요. 딸의 기본 성향이 바로 부활 카드예요. 즉, 제가 이 자녀 전생 체험을 하는 이유는 자녀 양육 문제에 있어서 엄마가 이 아이를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바로 이 카드입니다. 이 아이는 왜 태어났냐면 일본인에서 포로 생활로 조센진이라고 낙인 찍히면서 살았던 그 삶이에서 탈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삶은 애벌레 같은 삶인 거예요. 지렁이 같은 삶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예술가로서의 혼은 발휘했으나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악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지렁이, 벌레 같은 생활에서 탈피하여 뭐가 되는 거죠? 그쵸? 이 카드는 나비가 되는 카드거든요. 자유롭게 훨훨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부 다 얘기할 수 있으면서, 왜? 이 당시 상황에선 기획력, 뭔가 가사를 만들다거나 악극을 꾸밀 때 제한이 엄청 많았겠죠. 이 사람들의 신분상 무슨 한국에 대한 찬양이라든가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같은 가사들을 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뭔가 탈피가 있어서 제한 없이 마음껏 내 모습을 자유자재로 변화해서 새로운 나로 거듭나고 싶어요. 이런 카드를 얘기하고 있는 카드라, 이 아이가 지금 현생에서 원하는 목적성도 바로 뭐다? 그쵸. 부활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때 가장 기쁨을 느끼는 이 아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발레 했다가 금방 맘 바꿔서 축구 선수 했다가 갑자기 화가한다 그러고, 아이돌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작가가 된다고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나비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그 아이가 변덕을 부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 이 아이가 새롭게 무언가를 하고 싶구나, 새로운 나를 자꾸 찾아가고 싶어 하는구나, 새로운 걸 자꾸 꿈꾸는구나. 그게 뭘 위해서? 그쵸, 나비가 되기 위해서예요. 훨훨 날아가고 싶기 위해서구나라는 포커스를 꼭 맞이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거를 억누르면 얘는 식물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냥 겨우겨우 숨만 쉬고 사는 거야. 딸이 그렇게 겨우겨우 숨만 쉬는 쳇바퀴 인생을 살길 바라는 부모들은 없어요. 정말 자유롭게 네 마음껏 모든 거를 펼칠 수 있는 그 세상에서 살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쵸? 속박 없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뭘 허락해라? 그쵸? 변신을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자, 결국은 두 사람은 이러한 전생 속에서 마무리하면서 환생의 목적을 이거로 잡았습니다. 이게 정방향으로 오면 정말 좋은 카드예요. 월드스타잖아. 그치? 세계가 비좁아. 그러니까 사방팔방으로 뛰쳐나가는 카드거든요. 그게 이제 강강수월래의 소리로서 콘서트장에서 모든 민족들이죠. 눈 색깔도 다 틀려, 피부 색깔도 다 틀려. 그럼 모든 관객들이 다 내 무대를 환호하고 즐거워하면서 나의 춤을 봐주기를 원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다음 생에 우리는 다시 한번 창작인으로서, 예술인으로서 다시 만나자. 춤을 추던 노래를 부르던 정말 자유롭게, 가식 없이, 영역에 제한 없이 무한대로예요. 무한대로의 나의 무대를 누려보자. 지금은 그러지 못해서 너무 답답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환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환생의 개념에서 이게 정방향이었다면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역방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영역을 늘 가두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카드는 형식의 파괴예요. 얘는 지금 누드로 있잖아. 이 누드가 그냥 너무 당연한 거야. 즉 가식이 없다란 뜻이에요. 어떤 구애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 생애에서 어떤 틀에 갇혀 있다면 그건 전생의 포로의 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포로가 아니잖아요. 그쵸? 누군가에게 구속된 사람이 아니죠. 전쟁 노예 아니죠. 나를 둘러싸는 이 붕대들을 다 풀어 헤치고 나를 묶어놓았던 어떤 억압의 끈들에서 해방되는 카드가 돼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후회 없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이 후회 없는 삶에 대해서 전생에 있어서도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당신은 전생에 있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라고 지금 내가 말해주길 바랬을 겁니다. 영상 속에서. 그러나 대부분의 흐름 속에서 후회는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멋진 악극단을 완성형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아닌 을로서 마감을 할 수밖에 없느냐? 왜 귀국을 못했느냐의 카드에 이 카드가 뜹니다. 이건 제가 임의로 뽑은 카드예요. 10가지 켈틱 크로스 말고 가끔 제가 하나 뽑는데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뭐 해야 돼요? 네, 귀국했어야 돼요. 근데 바다만 바라보고 떠나가는 배들, 귀국하는 배들을 그저 바라만 보는 카드예요. 역량이 안 돼서, 모자라서, 갈 수가 없어서라는 여러 가지 마음속에 무언가가 있었겠지. 확 뚫고 나가는 그런 힘이 모자라서 거기에 대한 늘 후회가 남아있는 카드입니다. 결단을 했어야 되거든. 칼날을 딱 들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네, 죄송스럽지만 그 결단의 카드, 나머지는 다 어느 정도 예술가로서의 삶은 이루었으나, 기획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압된 포로여서 구속되고 매여 있고 일본에 갇혀 있는 생활 속에서의 그 흐름을 끊어내지는 못했던 거죠. 그게 아쉬움으로 굉장히 남아있는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칼날 왜 들었습니까? 그쵸? 자신의 얼감에 있는 요 붕대, 이 삿을 끊어내려고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옷, 거추장스러운 옷들, 얘네들 다 옷 입고 있잖아. 이 옷 다 지금 칼로 확확 없애버린 거든, 가식이나 어떤 구속에 있어서 그 끈들을 확확 끊어내는 그런 삶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이 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죠. 네,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변화하는 삶 속에서 늘 변화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두 모녀에게 어울리는 삶입니다. 예전의 삶이 아니에요. 과거는 돌아보면 안 돼요. 지나간 삶은 지나갔을 뿐이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또 변신하고 또 변신하셔서 나비로 훨훨 온 세상을 누비는 월드스타로서 지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모녀의 버킷리스트에 뭐가 꼭 있어야 되냐면 세계 유람, 세계 여행이 버킷리스트에 꼭 들어있어야 돼요. 온 세계를 누비는 두 모녀의 앞날을 힘차게 박수치고 있죠. 힘차게 박수 보내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